동국대학교 불교학 수학예대 교수로 계신 네. 문광 선생님이십니다. 예, 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광입니다. 구영숙 교수님의 국가 비보 사상과 한양 비보 사찰에 대해서 이제 토론문을 35쪽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교수님의 논문을 그 줄쳐놓은데 말이죠. 경론적인 근거를 제시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토구리의 이론, 현교의, 그다음 밀교의 재교 포섭 이론이 결합된 것으로 본 것들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 풍수학뿐만 아니라 교학적인 내용이 존재했다는 걸 입론했다는 것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이제 말하듯이 써놨기 때문에 한번 읽겠습니다. 35쪽에 밑에 보시면 맨 밑에 단락입니다. 풍수는 미신이 아닙니다. 한국 불교의 역사 전체가 풍수학을 건립하고 발전시키고 국토를 거대한 유기체로 보는 안목을 제시해 준 풍수 교육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역대로 풍수학적으로 최고의 신안을 갖춘 분들은 도성국사 무학대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원효, 의상, 자장, 진표와 같은 한국 불교사를 대표하는 고승들이 한결같이 기본적으로 탑재했던 능력이 바로 풍수학적 안목이었습니다. 한국의 천년고찰 가운데 풍수를 기반으로 창건되지 않은 사찰이 없으며 불사와 중창에서 풍수지략의 원리를 고려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조계종단이 나서서 한국 불교야말로 풍수학의 종가이자 근원임을 세상에 알리고 현대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우리 불교의 대승풍수와 공익풍수의 정신을 전파하고 세간을 계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의 이 논문에는 한양 전도와 이에 영향을 준 비보 사상 그리고 비보 사찰들에 대한 자세한 자료들을 정리해 두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 질문 사항을 마지막에 언급해 주셨었는데요. 맨 밑에 이제 중간에 보충 사항과 질의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부분을 읽으면 저의 질문과 토론이 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논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양을 수도로 정하는 데 논쟁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룡산 신도안으로 도읍을 정하고자 할 때엔 하륜이 호순신의 지리신법을 근거로 반대했고 한양에서 인왕산을 주산으로 하고 북악을 좌청룡으로 하자고 무학대사가 건의했을 때엔 정도전이 국왕은 북극성과 같아서 무조건 남면해야 한다고 반대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하륜과 정도전의 풍수 안목이 무학대사에 비해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정도전이 주장한 정남향인 자자오향은 실제 남산을 안산으로 할 수 없는 방위입니다. 남산을 안산으로 삼으려면 경복궁의 정궁과 광화문을 옆으로 좀 비틀어서 해자사향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경복궁은 안산이 없는 셈입니다. 안산이 없이 곧바로 객산인 관악산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렁이는 화기로 인해 경복궁 건립 당시에 이미 3차례나 불이 났습니다. 그때 공사를 중단하거나 좌향을 바꾸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도전을 비롯한 사대부들은 공사를 고집했고 결국 무학대사의 예견대로 200년을 유지하지 못하고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1592년에 화재로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경복궁은 275년 동안 공터로 있었습니다. 1867년에 대원군이 경복궁을 복원했지만 역대로 남향으로 세팅된 경복궁을 건립하거나 복원한 왕들의 운명은 불운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경복궁을 짓고 석 달 만에 왕자에서 물러나 함흥으로 떠나게 되었고 이방원은 왕자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대원군은 경복궁을 복원하고 천주교도 7,000명의 살생을 자행하고 나라를 일제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풍수학의 기초 지식만 있는 사람이라도 북악산에 갈라진 골 때문에 경복궁에서 고륙상쟁이 야기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학대사와 같은 풍수학의 최고 대가를 옆에 두고도 국가의 운명을 어찌하지 못했던 것은 선수행을 통해 정안을 갖춘 고승들의 풍수 안목을 무시한 과보였습니다. 여기에서 무학의 비보 풍수가 등장합니다. 무학대사의 주장대로 인왕산을 주산으로 하고 북악산을 좌청룡으로 했다면 마다들 가운데 멋진 국왕들이 줄을 이었을 겁니다. 현재처럼 우백호인 인왕산이 강력하고
좌청룡인 낙산이 낮으니 세종이나 정조와 같은 현군은 차자로 태어났으며 병약한 문종이나 요절한 단종, 극악한 연산군과 같은 인물들이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무학도서는 애초에 잘못된 수도 한역의 건축 기획에 도움을 주고자 비묘풍수를 활용한 것입니다. 이곳 호압산은 안산이 없어 곧장 보이는 관악산의 화기와 호암산의 기세를 누리기 위해 무학대사가 활용한 비보풍수의 전형입니다. 따라서 호압산은 조선 비보풍수의 최고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성소입니다. 승가사나 삼막산은 원래 명당터로 존재하던 사찰이고 수도 한양을 위한 비보로 시작된 사찰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힘있는 명당 사찰들을 한양을 수호하도록 보좌하게 만든 것일 뿐 진정한 비보의 결정판으로 지어진 사찰은 바로 이 호압사인 것입니다. 이와 동계를 그리는 것이 바로 무학대사가 이름으로 비보한 흔적들입니다. 인왕산을 주산으로 삼지 못한 아쉬움을 달리기 위해 이름에 비보를 한 것이 바로 인왕산 아래의 옥인동이며 옥새 도장을 찍는 장소, 원래 왕궁 자리는 여기다 하는 게 옥인동입니다. 그 다음에 낙산의 낮은 좌청룡을 비보하기 위해 지은 이름이 동숭동과 숭인동입니다. 동쪽을 올려라. 동쪽이 낙산이 125m밖에 안 되니까 이름으로라도 동쪽을 올려주라 해서 동숭동, 홍인동 이런 이름을 지은 겁니다. 남쪽에 관악산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숭례문입니다. 남쪽에 불기운에 맞불을 놔라 해서 숭자를 올린 겁니다. 이 호압사의 창건을 비롯하여 곳곳에 이름으로 비보한 흔적들은 모두 무학대사가 그 뒤를 이은 불교 고승들이 조선조의 평안을 위해 잘못된 배치에 대한 뒤처리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즉 고려가 건국할 때 왕건을 보좌하여 국가 전체를 자신의 안목대로 계획한 도선국사의 비보와 조선이 건국할 때 태조를 보좌하긴 했으나 자신의 안목대로 기획할 수 없었던 무학대사의 비보는 성격이 매우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논평자의 질문입니다. 저의 질문입니다. 도선과 무학의 비보는 결함과 부족을 채우는 비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수도를 완전하게 기획한 뒤에 남은 부분을 비보한 도선과 수도를 문제투성이로 세팅한 뒤에 그 잘못을 보충하기 위해 비보한 무학의 비보는 다르게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까 마지막에 교수님께서도 이 말씀 해주셨지만 말하자면 고려시대 때는 태조 왕건에게 전권을 일임받아서 도선국사가 완벽하게 세팅을 했습니다. 이 비보라고 하는 빗자는 도울 빗자에 보충할 붙였기 때문에 어떤 명당이라 하더라도 조금의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2% 부족한 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으로 도선국사는 비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이 수도의 건설은 말이죠. 무학대사의 모든 안목을 전체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가보시면 경복궁에서 이렇게 보시면 말이죠. 앞에 안산이 남산이 앞에 없습니다. 이쪽 옆으로 틀어야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동양으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쪽으로 해자사양으로 안산을 이쪽으로 보게 좀 틀어서 궁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 정도전이 허락하지 않고 끝까지 남양만 고집했죠. 남양만 고집하니까 앞에 보이는 안산이 없으니 관악산이 보이고 이 호암산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도선의 비보풍수는 부족함을 조금 보충하는 것 정도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 조선의 무학대사의 비보풍수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결정적인 문제들을 메꿔야 되는, 말하자면 그 뒤처리를 다 무학대사가 해야 되는 형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형태로서 이 호압사라고 하는 곳은 비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무학대사의 안목에서 그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국가의 이 건축 전체의 그 건설에서 이 호압사가 차지하는 이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하고 비보풍수의 이 결정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은 풍수 지리학적인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었던 역대 고승 스님들이 이 모든 한국의 풍수라고 하는 여기에서도 모든 근거를 마련하고 핵심을 이치를 다 마련해 주신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계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에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우리 그 불교의 풍수 안목들, 그 다음에 조선조의 풍수는 전부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익 풍수요, 소승 풍수다. 우리 집안만 잘 되면 된다는 풍수 위주로 가다 보니까 조선시대 때의 쟁송의 반은 산송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 풍수는 가장 좋은 땅에 법당을 마련해서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풍수고 대승풍수였습니다. 이런 이 거대한 중생 제도에 맞춘 이 풍수의 학문이 앞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이제 저는 토론문을 마치고요. 우리 호합사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앞자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호갑이라고 하는 부분도 다른데 동국 여지기 승남 같은 데 쓰이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있는 윤자가 쓴 호암설에 있는 거는 원래 이 호합사라고 했던 글자를 그대로 썼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문헌을 찾아서 이렇게 뒤에 해놨습니다. 하여튼 여기 이 호합사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우리 총무원장 스님께서 와주시고 이렇게 이 주지 스님께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가의 운영과 이런 배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불교계나 이 큰 스님들의 어떤 그런 안목들을 좀 제공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토론은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